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FOMC 회의 이후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LG 에너지솔루션의 대비로 수급 변동성이 커진 데다가 이 외국인들이 2조 원가량 매도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2년 전으로 되돌아갔는데요. 네, 코스피는 3.5% 크게 떨어지면서 2,700선도 무너졌습니다. 2,600선도 간신히 지키면서 2,610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최근 5거래일간 무려 9% 가까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폭탄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기관이 1조 8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큰 기대감을 안고 오늘 상장한 LG 에너지솔루션은 장중에만 20%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닥도 3.7% 넘게 빠지면서 849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홀로 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는데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02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일본 증시도 3%대로 급락을 하고 오늘 항생도 2.7%대 약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정말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유소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또 재정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이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사실 정말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벌써 아직 1월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네네. 이 10종목이 넘게 상한가 가는 종목 잡아내셨잖아요. 네, 일단 제가 지수가 오늘 네. 급락했는데 이런 말 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네, 일단 살짝만. 올해 제가 이제 총 100종목에 대한 상한가를 잡아드리겠다라고 좀 포부를 네. 새해 포부를 밝혔는데 네. 자 이제 어제까지 제가 네. 이제 14개 종목의 상한가를 방송에서 그리고 노랑톡에서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10% 넘게 달성하셨네요. 네, 10% 넘게 달성을 했죠. 아직 네. 1월 달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14% 정도의 이제 그걸 달성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방송에서 다룬 종목이 상한가 가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자랑할 만한 이야기긴 한데 네. 오늘 이거 자랑할 만한 솔직히 지수의 그런 네.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조금 오늘- 조심스러운데 어찌됐건 이제 14번째 이제 상한가를 잡아드렸고 네. 앞으로 남은 2월부터 12월까지 86개 상한가 종목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리 백날 떠들어서 제가 막 상한가 잡았다 소리치면 뭐합니까?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한가 10번 가야 맞습니다. 그래야 행복이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서울경제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고 공부하셔서 지금은 내가 손실 중일지 몰라도 앞으로는 내 종목이 상한가 가는 날까지 네. 시청자분들 큰 수익 거둘 수 있기를 좀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또 시장이 굉장히 또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네. 이러한 장의 흐름,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많이 빠져서. 일단은 사실. 지금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저는 이제 소설인데 이제 러시아가 추정이죠. 이제 100% 소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그냥 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망상이 과연 정말 망상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노랑톡에서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러시아가 수십만 명에 대한 장병들, 군인들을 이동시켜서 뭔가의 노동력을 발생을 시켰어요. 자, 지금 이제 컴퓨터 업데이트는 하면 안 되죠. 자, 업데이트 하면 안 되죠. 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그런 군사적인 리스크를 부각시켰습니다. 실제로 전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전쟁은 만약에 발발한다면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심할 때, 적이 자고 있을 때, 휴가 갔을 때, 군인들 뭐 휴가 가고 공휴일이고 이제 새벽 시간 아무도 눈 떠 있지 않았을 때, 방심할 때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세계 평화가 가장 좋긴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 가정한다면 이제 가장 일으키기 좋은 시간이 뭐 6.25도 방심하다가 네, 그 새벽 시간에 이제 전쟁이 처음 발발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에서도 알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게 방심이 아니라 대비하고 나토군과 미군이 투입하고 무기 배치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 주었는데 명분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성공을 한다 한들 땅을 어차피 되돌려줘야 돼요. 지금 국제법상으로 나토와 그런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과 그런 경제 제재까지 러시아가 감안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거 땅 차지하는 게 어떤 이득이 있길래 수십만 명에 대한 군대를 파병을 했을까에 대한 물음에 좀 답변을 드리면,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첫 번째 곡물 가격, 두 번째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겠다, 자산 축소하겠다, 테이퍼링 하겠다, 더 만약에 금리 인상해도 물가가 안 잡히면은 뭐 정말 매파적으로 강경하게 자산 긴축까지 유동성을 회수해버리겠다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곡물 가격 상승 그리고 유가의 상승,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로 지금 좀 자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식량 이제 곡창 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셰일가스를 유통하는 걸 중단한다. 우크라이나의 식량 창고를 식량 조달을 유럽으로서 유럽에게 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의 그 미국의 이제 의존도가 큰 그런 이제 유럽의 러시아의 입김, 영향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네,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일으키지 않았을 때 수십만 명에 대한 군대 동원한 비용은 뭘로 충당하느냐? 그냥 플렉스한 건가? 그냥 돈을 공중에 뿌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비트코인 사용과 채굴을 금지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의 급락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파생 시장에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하방에 베팅을 하고 계속 군사적인 리스크들을 부각시키면서 파생 시장, 우리 선물 옵션 시장에서 아마 떼돈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제 지수가, 우리는 주식은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사서 주식이 올라가야 수익인데, 우리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풋을 때려서 증시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도 있는데, 증시보다 선물이 7배 정도 변동이 크고요. 선물보다 옵션이 3배 이상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 현물이 떨어짐에 따른 그 막대한 숏 차익을 좀 그동안 우리 네. 1월달 한 달 동안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아마 노려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장에 이렇게 큰 조정이 오는 이유, 가장 큰 이유를 이 러시아발 지정학적인 리스크. 리스크를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암호화폐도 금지하면서 네. 시장에 그런 악재들을 부각시키고 이제 어. 시장이 빠지면서 네. 그런 의도를 가진 자들이 큰 네.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미 지금의- 연준의 이 통화 정책, 이 네. 긴축 행보가 아니라 네. 이런 러시아발 지정학적 네, 리스크가 긴축 더 크다. 행보는 사실 네. 새롭게 발발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네. 사실 작년부터 계속 테이퍼링 하겠다, 금리 인상하겠다, 자산 긴축하겠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새롭게 발발한 악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1월 달 지수가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근데 실제 전쟁은 일으키지 않는데 그런 리스크들을 왜 부각시킬 것인가? 파생 시장에서의 지수를 뺨으로써 발생시키는 그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제 머릿속에 망상이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야,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자, 네. 쇼 치고 미사일 쏴. 그래서 아마도 북한에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식량 위기인데 그 돈도 없는데 진짜 비싼 미사일을 허공에다가 동해 바다에다가 플렉스를 해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오늘도 동해로 정말 비싼 우리 로켓을 미사일을 쐈는데 이틀 전에도 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 플러스 북한의 전쟁 리스크가 이번 주 계속 불거지면서 이제 한반도 전쟁 리스크. 하필이면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핵 항공모함이 지금 훈련 중이죠. 네. 그런 지금 상황에 소설이 혹시 대하 소설 아니죠? 조금 줄여서 아, 네. 네, 이제 어찌 됐건 들어가야 어찌 됐건 이제 되니까요. 러시아 전쟁 일으키지 않는다. 북한 전쟁 일으키지 않는다. 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네네. 기술을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켜서 빼는 것이었고 예, 예.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 우리 이제 선물 옵션 방송도 이제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포지션이 영원히 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맞습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지수는 절대로 없고요. 영원히 떨어지는 지수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떨어지면서 수익을 낸 떼돈을 번 사람들이 과연 떨어진 저점에서 주식을 다시 매입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매입을 한다. 포지션의 변동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풋을 잡고 크게 수익을 냈습니다. 지수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현물에서 주식을 매입하면서 포지션을 롱 포지션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에 다시 한번 베팅을 하고 쇼커버링 들어오고 공매도가 상한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크게 들어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자, 전쟁이라는 게 아직 발발하지 않았지만 발발할 거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북한이 미사일을 이번 주에만 4발을 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정이 우리 코스닥 지수에 있었는데 자, 나스닥 지수 상승하고 뭐 일본 지수 상승하고 상해 지수 상승해도 코스닥 지수 이번 주 상승이 다 도망갔습니다. 월, 화, 수, 목 4거래일째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지금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5%의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의 구간은 우리 시청자분들 견뎌야 되는 구간이다. 지금의 구간은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 난다에 그런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더 빠진다. 이제 전쟁 나면 더 빠질 거다. 이렇게 베팅하는 것보다는 전쟁 나지 않을 것이다. 0.01% 미만의 확률로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 나지 않을 가능성이 99.99%이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지금 훈련 중인 미 항공모함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다시 지수는 이런 리스크들 선 반영된 부분들 악재 해소, 불확실성 해소로 큰 기술적 반등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까지는 굉장히 슬픕니다. 하루가. 이번 주 이제 구정 연휴 앞두고 사실 굉장히 다들 피로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일과 구정 연휴 이후에 이제 오늘보다는 나은 우리 코스닥 지수의 반격 상승이 강하게 좀 들어올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민경철 위원님의 또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알로코요. 알루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4,160원에 60%요. 네. 4,160원에 비중 60% 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16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들어가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얼마 안 돼서 한 7, 8일 됐나? 얼마 안 되셨고요. 예. 근데 오늘 14% 넘게 크게 하락을 해서 좀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비중 60%로 좀 많이 담으셨네요. 예. 네, 한 번에 60% 담으시는 걸까요? 2번에요. 2번에 나눠 담으셨고요. 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좀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LG 솔루션 그거 네. 연결됐는데 네. 재료가 다 소멸돼서 그런 거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야나 아니면 네.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냥 손절을 하야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하면서 이 덩달아 좀 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민경철 네. 위원님께 전략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됐는데 이제 출발을 할 뻔했지만 더블 출발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무너지면서 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서 폭등이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좀 전방위적으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알루코의 급락이 알루코 종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우리 지수 빠질 때 상승했던 상승분을 지금 반납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섹터 그룹별을 보시면 자,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들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라 M&D, 알루코, 한성네오텍, LNF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 조금 급락을 좀 많이 좀 뭐 유지를 한 그런 좀 원동력이라기보다는 그런 끌어내리는 그런 족쇄의 역할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좀 강조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발표되기 전까지 IPO 관련된 테마주들은 실제 기업 상장되기 직전까지 시세를 누려보시는 게 안전하다. 왜냐하면 주식은 기대감을 가지고 일정 전에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세를 활용해서 일정을 활용해서 우리는 폭등하면 고가 차익 실현, 무너지면 저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입한 평단이 지금 4,160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이제 올라갈 때 따라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라갔다 빠질 때 여기서 잡으신 건가요? 올라갔다 빠질 때. 올라갔다 빠질 때? 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전망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급락하면서 같이 좀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하 제일 단타 대회가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자, 알루코 종목인데 LG 에너솔루션 차트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네, 에너지 솔루션. 자, 많은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공모가가 30만 원에 출발했는데 아침에 45만 원까지 빠졌다가 일봉상 이중 바닥을 다지고 오늘 장중에 자 54만 원까지 단기 급등 나오고 그리고 나서 종가 자 50만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자 6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수십 퍼센트 왔다 갔다 진짜 변동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는데 네, 이러한 위원님 지금 차트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시청자분께서 더 잘 보이실 것 같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로 감사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겠죠? 자,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이 굉장히 컸는데 네. 이렇게 변동이 확대되는 구간이 오늘 목요일인데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설 연휴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자 다음 주 목금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장 직후에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LG 에너솔루션이 좀 천하 제일의 단타 대회가 몰리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좀 추가 시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이 올라가면 단기 시세를 분출하면 관련된 테마주로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 자, 알로코 종목도 일주일 안으로 기술적 반등 들어왔을 때 좀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비슷한 사례로 카카오뱅크 우리가 좀 보고도 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자, 이게 지금 카카오뱅크도 이제 상장된 직후에 일주일 정도 시세 분출하고 그리고 나서 고가 9만 원에서 지금 마이너스 60% 가까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자, SK바이오팜. 자, SK바이오팜이 자, 지금 LG 에너솔루션 이전에 이제 공모 증거금을 많이 좀 받았던 종목인데 상장된 직후에 일주일 정도 강하게 천하제일의 단타 대회가 열리다가 결과론적으로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자 27만 원짜리가 7만 원까지 마이너스 60%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일주일 동안 변동폭을 크게 보이는 그 단타 대회가 열릴 때 상승 변동폭이 확대가 된다면 관련주들의 좀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알루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자,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자, 여기서는 이제 찌라시로만 올랐어요. 여기서는 이제 풍문만으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뭐 이런 뭐 배터리 관련된 이제 부품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로만 올랐는데 자, 여기 지금 6월 7일 우리 2021년도 6월 7일에 공시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급 계약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21년도 6월 10일에 자, 폭스바겐 지금 MEB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폭스바겐에게 체결을 했습니다. 자, 계약 금액이 2,152억 원. 자, 2,100억 원 정도의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는데 이 체결한 게 자, 보면은 자, 모듈 케이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라는 공급 계약이 6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출은 앞으로
네, 우리가 2020년도 8월 달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알루코 종목에 잡히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알루코가 향후 이 2031년 12월 30일까지 폭스바겐에 2,100억 정도의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과거의 주가가 6,000원까지 또 시세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실제 계약 공급 계약에 기반해서 공시에 근거해서 사실과 근거, 팩트에 기반해서 시세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호재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슈로 주가가 단기 고점 찍고 반토막이 났다가 이번에 자, 폭스바겐에 납품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쳐서 조달한다는 것 때문에 자, 1월 13일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다들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인가? 물음표가 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자, 과거에 이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고가 대비 반토막 난 바닥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세가 시작된 그 시점이 자, 이 구간이거든요. 장대양봉 기록가 캔들의 저가 자, 3,48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기 50% 정도의 시세가 나왔는데 그 시세를 지금 다시 반납한 리셋의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부각된 건 맞는데 부각된 시세가 지금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주요한 지지 구간은 3,000원에서 3,400원 구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자 6,000원짜리가 반토막이 나서 우리가 3,000원에서 자 5,300원까지 또 80%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이 구간이 이 주식에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다가 처음으로 거래대금 유입된 이 3,400원 라인이 이 종목에 지켜줘야 되는 주요한 지지 구간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기다리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 4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알루코 종목도 다시 리셋된 바닥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자, 5,300원에서 2주 동안 3,500원까지 마이너스 40%가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지금은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고 저는 이제 마지노선 3,000원 그리고 3,400원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뭐 진행해서 몰빵해라 이렇게는 좀 이야기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평단가 왔을 때 비중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다다음 주 월요일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서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카카오뱅크나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상장 직후에 주가가 폭발했다 하더라도 폭발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니까 주가가 무너졌던 거 목도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상장 후 일주일 동안 어떤 변동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 올라온다면 이게 더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 수준 올라갔을 때 일주일 정도 안에 좀 승부 보고 좀 본전에서 다수 비중 청산하고 남은 비중으로만 우리 4,500원 최종 목표로 청산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순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25,500원에 16%요. 25,500원에 비중은 16%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 현대바이오 오늘 이 패닉장이 정말 실감이 안 나셨을 것 같네요. 네. 현대바이오 오늘 코로나19 경구 치료제가 화이자보다도 더 효능이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지금 매수가도 또 저점에서 잘 잡으셔서 수익 네. 보고 계신데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목표 매도가가 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걸까요? 네네, 목표가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팔면은 좀 더 많은 수익을 보고 팔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똘똘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이번에는 굉장히 주식을 네.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일단은 너무 처음으로 남겨주시는 이제 수익권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 되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계좌가 오랜만에 또 네. 빨간불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제 네. 목소리가 또 신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네.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 주가가 정치 테마주처럼 폭발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대바이오가 자 과거에 안 올라갔었던 종목이 아니라 과거에 텐베거, 햄버거 말고 10배 올라간 거를 이제 텐베거라고 하는데 과거에 10배 올라간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자, 위로는 목표가를 제가 감히 네. 제가 이거 10배 올라갈지 제가 신도 아니고 네. 제가 2년 전으로 돌아가도 여기서 이거 6만 원 갈 거다 이런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목표가라는 건 자, 직전의 고가 라인을 얼마나 강한 수급으로 뚫어내느냐부터 해서 네. 정말 실시간으로 미래의 주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앞으로 이거 얼마 간다, 얼마에 매도해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신규 확진자가 700명, 1000명이 안 됐는데 최근에 4만 명을 돌파했고 이번에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막 경제가 마비되거나 봉쇄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1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네. 일각에서는 자, 14,000명이 끝이 아니다. 곧 설 연휴 끝나면 신규 확진자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코로나 종식되는 게 좋고 코로나 종식되는 게 좋고 아무도 안 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청정, 비행기도 뜨고 우리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 다시 이제 그런 격상도 거리두기 격상도 없어지고 뭐 그런 시대가 빨리 와서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좀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로 과거에 10배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고 그 시세 66,000원에서 자 18,000원까지 자 마이너스 60% 폭락한 그 구간에서 지금 바닥에서 거래대금 다시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임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사실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효과가 좋다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올라올 때 좀 비중을 좀 정리하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게 1월 21일자 나왔던 이제 공시 내용인데 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이제 시험 계획서를 지금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상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1월 21일에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상 기간이 자 임상 시험 계획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임상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22년도 1월달에 했으면은 진짜 임상이 좀 오래 걸리면은 24년도까지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중간 결과는 뭐 23년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금 연초에 이제 우리 구정 연휴 지나고 가족분들 얼굴 보고 왔는데 갑자기 신규 확진자 2만 명, 3만 명, 10만 명까지 그 증가하는 타이밍에 우리는 고가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임상에 대한 부분을 내가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깔고 기술적 구간에서 정확하게 얼마에 매도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36,000원, 최근에는 자, 이 33,000원. 자, 여기 라인에서 한계치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 주식이 자, 여기를 저항받고 주가가 빠지고 여기를 저항받고 주가가 또 18,000원까지 빠지고 자, 36,000원까지 시세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누군가가 물량을 던지니까 힘없이 주가가 또 반토막 나고 또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리대금 써서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다시 36,000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자 이렇게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단가가 지금 25,500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잘 공략을 하셨고 목표가는 1차 33,000원, 2차 36,000원 자 여기 도달했을 때 여기 한계치 도달 못하고 빠졌을 때
빠졌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전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가가 있어요. 반토막난. 여기서도 36,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또 마이너스 35% 무너진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 33,000원과 36,000원이다. 이게 정확하게 자 36,000원을 찍고 빠질 겁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겠죠. 미래의 주가는 며느리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우리 이렇게 주체들만 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33,000원, 36,000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익절선을 좀 꾸준히 올려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자, 이 직전에 이 바로 직전에 이제 고가 라인. 자, 여기서 거리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 기록하고 자,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이 저항 라인을 오늘 종가상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33,000원, 36,000원까지는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그 근거는 신규 확진자의 증가.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 계속해서 어게인 코로나. 과거의 이 10배의 시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직전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서 만들었었던 우리 단기 박스권 상단 영역대까지는 좀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지지선만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종목은 지금 수익권이니까 제가 아까 제시해드렸던 33,000원, 36,000원까지 올라가면 수익권 분할 매도는 이해를 하셨죠? 네, 그러면 떨어질 때도 우리가 주식을 대응해야 되는데 자, 시청자님 수익 중이다가 이제 평단가가 와서 본전에 매도하면은 그 심리가 슬퍼요. 그리고 수익 중이다가 본전에 매도를 못해서 결과론적으로 손실을 보면 더 슬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익절선을 자 오늘 막판에 거리대금이 강하게 유입됐는데 강하게 유입되고 나서 가격대를 지지해준 2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차 33,000원, 2차 36,000원까지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최근 국내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또 10,000명대를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다시금 관련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33,000원 선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33,000원부터가 아니라 네. 33,000원까지 1차. 그러니까 33,000원부터 올라가면서 매도가 아니라 네. 33,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권 분할 매도. 그리고 남은 비중 36,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그럼 맞는 말 아닐까요? 33,000원 선부터 수익 챙겨가는 거. 33,000원이면은 자 33,000원부터의 의미는요. 자 33,000원까지는 수익을 안 챙기다가 33,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수익을 챙긴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네,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3,000원부터가 아니라 네. 33,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분할 매도로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당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효성첨단 소재고요. 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1만 원, 비중은 네. 5%입니다. 51만 원에 5%. 알겠습니다. 아, 효성 첨단 소재 사실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1,178% 증가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거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지난주도 많이 내렸다 싶어서 네. 조금 5% 사보고 또 조금 비싸게 하면 조금씩 사서 네. 사보려는데 너무 갑자기 뚝박 떨어지니까 겁이 나서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쩜 이렇게 하락도 부지런히 또박또박 떨어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도 좀 주가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많이 이제 속상하실 텐데 이제 뭐 전화로 상담 남겨주셔서 일단은 뭐 감사하다라는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의 구간은 네. 일단은 뭐 마이너스 지금 한 15% 정도 손실 구간이라서 이제 네. 뭐 비중도 크지 않으시고 이제 좀 추가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추가로 저 분할 매수하려고 네네. 조금 샀는데 너무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불안해서 안 돼서 그냥 네. 5% 선에서 그냥 손절을 하고 말까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될라나 지금 이 종목이 조금 이제는 막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제 최근 이제 12월 달 초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주가의 낙폭이 마이너스 40%입니다. 두 달 동안. 근데 그러니까요. 네, 40%. 근데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지금 여기예요, 여기. 이게 51만 원. 이게 네. 여기를 원래였으면 이탈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거기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죠. 내려가가지고. 네, 시청자분이 공략하신 타점이 그렇게 나쁜 구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과매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 고가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한 게 아니라 87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미 네.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네. 우리 푸틴 대통령이 뭐 이게 욕하는 거 아니고요. 러시아어에서 감사합니다를 스파시바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스파시바에서 뭔가 이제 글자를 쓸 때 뒤에 뭔가 오탈자가 생길 것 같은 마음인데 어찌됐건 이제 네네. 그런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고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쏘고 하면서 자, 한반도의 그런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1월 달부터 코스피 지수가 다 빠졌어요. 그럼 이거 제가 가지고 종목들이 거의 다 빠지긴 빠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추가 대응이 가능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 더 분할 매수해서 네, 이 종목, 그러니까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워보자. 내가 평단가 더 낮춰서 내가 다음번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나는 내 평단가 청산할 거야. 수익 보고 매도할 거야. 이런 전략을 저는 좀 세워볼 수 있는 좀 비중과 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근거는 자 87만 원에서 지금 42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오후에 내일의 분 방송에서 이제 저격해드리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과거에 대시세를 분출한 종목이 주가가 고가에서 반토막 혹은 3분의 1 토막 난 과매도 구간에서 네, 우리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들,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종목들에 큰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예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자, 고가 대비 네, 반토막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51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회사가 실적이 좋습니다. 자,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이번에 회사가 친절하게 자, 효성첨단 소재가 자, 친절하게 이제 공시를 내줬어요. 1월 26일. 자,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이제 15% 변경됐다라고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2021년도 기준 이제 2021년도 기준 우리 실적이 자, 50%가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결 기준으로 자, 이게 지금 단위가 제가 이제 원인지 1,000원이면은 이게 계산해 보면은 자, 1,000원, 만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자, 3조 5천억, 3조 6천억 정도로 2020년도에는 2,400억 정도 매출냈었는데 작년에는 3조 6천억으로 실적이 50% 증가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자, 실적이 50%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이 1,000%가 증가했다라는 부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회사가 폭발적으로 실적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철원지 관련돼서 뭐 소재 관련해서 앞으로의 실적도 좋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이제 선 반영돼서 미리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상승분을 반납한 반토막난 구간이고 이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3월 중순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주식이 이제 실적, 호실적 예고했는데 이 예고한 실적이 실제 발표되는 시점에 실적 모멘텀으로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분석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3월 말에 정기 주총을 할 겁니다. 효성첨단 소재가 그러면은 2주 전인 한 3월 15일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 일으키지 않는다. 북한도 전쟁 일으키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을 전쟁인데 그 전쟁에 대한 우려만으로 이미 주식과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선반영돼서 한 달, 두 달 동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항공모함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북한이 미사일 안 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그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 미국과 합의해서 전쟁 리스크가 불식되면은 네, 이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바닥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크게 저는 이제 들어올 거라는 좀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면서 지금의 구간은 저는 이제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시청자분이 좀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제 우상향 추세가 좀 이어졌고 이 추세 하단에서 가격대를 좀 지지받았던 구간이 이제 33만 원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42만 원 구간에서 이제 33만 원 구간까지 빠지는 구간에서 1배수 추가 매수 고려해서 평단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주가 51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도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에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설 연휴 이후에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은 이제 3월 달까지 3월 달에 이 종목이 실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멘텀 우리 이미 예고를 했는데 이 예고된 실적이 3월달 이제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결산 보고서와 함께 3월달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발표되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충분한 시청자분 평단가 5만 1,000원까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33만 원만 깨지 않을 시 현재가 밑으로는 저는 이제 추가 매수로 대응하기 좋은 구간이다. 오히려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셀리드 20%에 네. 12만 원요. 20%에 12만 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셀리드 보니까 오늘 정규장에서는 7% 넘게 하락 마감을 했지만 코로나19 백신 이상승의 소식에 시간 외 상한가 같네요. 예. 네, 이 다른 시장 투자자분들과는 달리 또 내일장이 굉장히 기다려지실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까요? 12만 원까지 갈 네.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매수가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좀 네, 궁금하실 것 안 그러면 같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네, 지금 매수는 그러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거 12만 원 갈 때 했어요. 12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네, 좀 한참 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이 셀리드 네. 어느 선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내일이 기대가 될 것 같다라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시청자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고 이제 평단가가 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올라도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셀리드라는 기업이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이게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다 보니까 신약을 개발하면 대박, 개발하지 못하면 약간의 그런 조금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저는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시청자님이 혹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면 여유 예수금이 비중 몇 % 정도가 혹시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청자님? 그거 하면은 그만큼 해야 되겠죠? 하라는 대로 하실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 20%이신데 그만큼을 더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신가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네. 셀리드에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네.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약을 개발에 성공해서 이거 가지고 매출이 나온 게 아니라서 지금은 개발만 네,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예방 백신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어떤 이제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여기 이제 분기 보고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주요 계약 및 연구 개발 활동을 클릭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여기서 1부터 이제 이 회사가 100까지 여기 보고서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 회사가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들, 임상 결과들
진행하고 있는가, 이제 정부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백신,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체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공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좀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1월 27일 오늘 자,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경영 사항이 나왔는데, 자, 이거 영문으로도 이제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장 끝나고 7시 47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간으로 이제 급등한 이유가 이거지 않을까 싶은데, 자, 공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예방 백신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서 승인입니다. 이게 임상 이상 결과가 나왔다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긴급 사용 승인 떨어지고 실제 매출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임상 1상 마무리하고 2상에 대한 계획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거라서, 사실 이 임상 중간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진짜 이 임상 중간 결과 기다리려면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 돼야지, 23년도 돼야지 이거 중간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서 자 효과적인 그런 효능을 입증해야, 그래야 이게 긴급 사용 승인 떨어지고 이게 매출이 잡힐 수 있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만약에 1년, 2년 뒤 코로나가 정말 더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뭐 확진자가 증가하면은 뭐 이런 테마가 계속 유효할 수 있겠지만, 과연 1, 2년 뒤에도 이 치료제 관련된 테마가 유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에 신규 확진자가 이제 증가했을 때, 테마가 형성되면서 계획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부양됐을 때 좀 덜어내시는 그런 방향 좀 매매 전략 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주가가 12,000원짜리가 10배거, 10배 이상 폭등한 여기 고점에서 좀 추격 매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은 자, 과거의 시세를 3만 원에서의 시세를 반납한 지금 3만 원 구간이, 자, 저는 이제 추가 대응하기 좀 적절한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의 매수 기회는 이번에 놓쳤습니다. 이제 과거의 시세를 우리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 시점부터 대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자, 이 시세를 다 반납한 1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 최근 자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 대응을 못한 상태에서 시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 시세가 다시 조정받고 3만 5천 원까지 빠지면, 우리가 W자의 패턴으로 이중바닥을 다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시청자분이 평단을 충분히 낮추셔서 우리가 3만 5천 원의 평단가를 낮추신다면, 자, 12만 원 더하기 자 12만 원 더하기 자 3만 5천 원 그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자 77,500원이거든요. 77,500원. 자, 이 정도. 자, 이제 평단가만 3만 5천 원 부근에서 낮추시면은 77,000원 정도 선에서 본전 청산의 기회가 좀 보다 빠르게 좀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본도 지금 신규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원래 1,000명도 안 됐었거든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지금 14,000명 돌파했는데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 돌파하면은 다시 코로나19 치료제 뭐 그런 테마로 다시 한번 77,000원까지는 좀 시세 분출 가능하다. 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한 번 시세가 나왔던 재료로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더 큰 재료가 나와야 여기를 뚫어내면서 시세가 나올 텐데, 중간 임상 결과 그리고 이제 실제 매출이 발생되는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1,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3만 5천 원 부근 왔을 때 추가 대응해서 평단가 낮추고 7만 7천 원에서 정리하는 형태로 좀 출구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셀리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이죠. 이 주유소 방송 이후에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가 이어지니까요. 네, 채널 고정하시고 또 미증시와 이어서 또 민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또 이 불거지는 유가 등 주요 상품과 또 최근 이 글로벌 증시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